이걸 한국 혼자서 만들었다고. 한국. 핵무기 잠수함 만톤급. 미국 정부 폭로에 의해 밝혀졌다. 이세환 샤를레 군사연구소 대표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이라며 핵무기에 대응할 핵추진 잠수함이라도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순항미사일은 서방 군사 선진국이 가진 보편적인 순항미사일 수준에 근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전날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했다. 이 대표는 이 미사일의 관건은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수함의 문제는 탐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쏜다면 사일로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어뢰발사관에 넣어 그냥 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방공 자산으로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방공 자산은 주로 하늘 높이 올라가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하늘을 보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반면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하는 형태라서 바다로 쏜다면 우리나라의 옆구리를 타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선 엄청나게 무서운 건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0에서 15일 주기로 수면으로 올라와 충전해야 하는 일반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무제한 자망이 된다며 핵무기를 만든 북한 기술력이라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는 국제사회 규칙에 어긋나지만 핵을 무기로 쓰는 것과 추진체로 쓰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최근 핵추진 잠수함 정도는 미국과 얘기해 우리가 보유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수년 전부터 북한이 잠수함을 만들면 우리나라에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핵추진 잠수함으로라면 한반도 미국의 대잠망을 뚫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잠망도 촘촘하게 다시 깔아야 할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는 헌터킬러 작전 수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24일과 28일엔 각각 서해와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 미 대선 인터뷰 3. 베라 의원 해리스. 비핵화 첫 단계로 군축 논의에 힘 실을 수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동맹 정책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을 바탕으로 미한 양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미한일 3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조선업계 등지에서 미국 함정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베라 의원.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핵 잠수함을 비롯한 다른 전력들이 계속 순환 배치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정책이 이런 조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내 안보 태세가 변화하고 있고 북한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군대까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역에 정기적으로 우리의 핵억지력을 순환 배치하는 등 핵억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합의는 해리스 부통령도 분명히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안보 태세가 변한다면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한 협상에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는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도체 지원법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법 제정으로 한국만큼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강력한 투자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양국 간 강력한 경제 관계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해왔고 많은 투자가 공화당이 강세인 주들로 흘러간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그 투자가 중단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강력한 정책을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와 함께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을 방문해 깊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삼국 및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한국과의 동맹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외교적으로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재는 물론 하나의 도구이지만 또 다른 도구는 앞서 말했듯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 강력하게 유지하고 일본과의 삼국 관계를 계속 강화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선 첫 단계들에 집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4년, 8년 전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간 경제적 관계 재개와 같은 중요한 첫 단계들에 집중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지만 현재는 김정은의 태도와 대화 부재,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논의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난 바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가능성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푸틴이 지원을 요청한 북한군은 아마도 전투 경험이 부족한 병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각국의 주권이 보호받는다는 안도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단순히 전시 상황에서의 거래적 관계인지 아니면 더 지속적인 관계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